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문턱을 통과했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표류한 지 3개월 만인데요. 과연 이 K칩스법은 무엇인지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한국 반도체 지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K칩스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시청자분들께 한번 부탁드립니다. K칩스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분야에서 연구개발이 투자가 됐을 때 우리가 세금을 좀 5% 더 올려주자, 깎아주자는 겁니다. 세금을 좀 깎아줘서 우리나라 기업이 한국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반도체 기업들이 더 성장을 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우리가 26%고 미국과 OECD 평균이 21%입니다. 한국의 경쟁국인 싱가포르가 17%고 아일랜드는 법인세가 12%까지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인세가 세계 평균 한 21%보다 더 높은 수준이니까 삼성전자가 현재 미국 텍사스의 평택 공장의 11배 크기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2026년에 지금 완공될 예정인데요. 2024년 작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러 들어온 것보다 우리가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투자한 것이 2배 정도 더 많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법인세도 높고 또 우리나라는 우버나 에어비앤비나 이런 신산업이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너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외국으로 많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K칩스법을 통과해서라도 세금을 좀 더 인하해 줄 테니까 한국에 더 많은 일자리를 좀 만들게 해달라. 그래서 국회가 이번에 소위를 통과했고 이제 본회의를 빨리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결론은 우리 국회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정부 통계청에서 청년의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우리 대학생 청년 취업률 45%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절반도 취업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다 해외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 인도까지 모든 공장을 옮기고 있고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스마트폰 한 대도 만들어내지 않고 있습니다. TV나 가전제품 지금 베트남이나 인도에서 많이 만들어냅니다. 결론은 국회가 세계 평균 이하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세금을 깎아줘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K칩스법이 그래서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도체 기업의 통합 투자세 공제율을 좀 올려주고 또 R&D에 대한 세 공제 적용 기한도 늘려주는 이런 방안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K칩스법의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통과할 경우에 국내 반도체 산업에 어떤 도움이 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 투자를 하게 되면 트럼프가 지금 줄까 말까 미루고 있습니다. 한 6조 원 정도 우리가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이닉스가 한 1조 원 정도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만드는 메모리가 전체 반도체의 한 30%를 차지하는 메모리 분야이고 대만의 TSMC가 비메모리 분야가 한 70%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전체 반도체의 한 80%를 독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대만의 TSMC, 대만의 기업들은 비메모리 분야에서 한 9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미국이 반도체의 대부분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에 대한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한국과 대만이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도체는 특허와 소재와 부품 생산하는 기업이 다 다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분야가 반도체입니다. 한국 전체 수출의 20%가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체 수출의 한 25%는 미국의 자동차 분야를 차지하고 있고 8%가 바로 반도체가 차지합니다.
결론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경쟁력을 가진 것이 바로 반도체 분야인데 반도체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게 만들어줘야 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K칩스법이나 반도체 관련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우호적인 법안을 만들고 있고 빨리 통과시켜줘서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국내에 투자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국 반도체 업계에 있어서 이러한 도움들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점차 중국에도 뒤처지고 있다. 중국을 따라가야 한다. 이런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인지 현재 상황을 좀 알려주시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중국의 반도체에 투자해 둔 것이 한 70조 원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가 한 35조 원 중국의 시안 공장을 지어두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단일 공장입니다. 하이닉스도 한 35조 원 정도를 투자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중국이 14억 인구를 바라보고 적극적인 투자를 해두었는데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중국의 신세계와 롯데가 투자를 했다가 완전히 철수를 했고 현대자동차 중국에 5개 공장을 지었습니다. 지금 90%가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에는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이 30년 집권을 시작하면서 간첩법이 발동이 됐고 외국인 투자가 90% 급감을 했고 관광객은 95% 줄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다 보니 트럼프는 중국이 계속 미국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GDP 기준으로 미국이 한 26조 달러, 중국이 한 17조 달러 정도 됩니다. 미국 GDP 한 70%를 중국에 따라오게 되니까 미국이 본격적인 견제를 시작했고 최신형 반도체는 더 이상 중국에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스스로가 반도체를 만들어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가형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경쟁력은 한 중국이 90%까지 따라왔다고 볼 수 있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것은 최신형 반도체라든지 HBM, 인공지능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중국의 반도체가 저가형은 이미 한국을 넘어섰고 한국이 이미 중국에서 저가형 반도체는 수입해서 이용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이 많이 반도체의 굴기를 이루었다. 우리 대한민국이 더 초격차라 더 연구개발을 집중을 해서 중국과의 기술 경쟁을 올려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가지고 있는 우수한 것이 반도체와 인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의 경쟁력을 올리겠다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효자 상품은 바로 반도체고 우리 국가 GDP의 한 25%를 차지하는 것이 반도체다. 중국이 더 이상 계속 추격해오고 있지만 우리가 우수한 기술과 연구개발로 기술을 벌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이 D램 창신 반도체도 시장을 좀 놀라게 한 바가 있었고 또 낸드 플래시 쪽에서도 메모리 294단을 만들기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좀 시장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한국 반도체도 굉장히 좀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K칩스법과 함께 업계에서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52시간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 반면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미 많은 업무량에 반대한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52시간 당연히 예외 규정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가 지금 최고의 경쟁력이 가진 것이 반도체 분야이고 한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기술과 인재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우리가 GDP로 따졌을 때 전 세계 10위 정도 되고 제조업 수출의 기준으로는 세계 5위의 강대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것은 인재밖에 없는데 이렇게 주 52시간 규제를 묶어놓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주 52시간제를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서 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라든지 반도체 연구 개발에 필요할 때는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남는 시간에는 더 많은 장기간의 휴가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52시간제를 우리가 해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름에는 얼음이라든지 아이스크림이 잘 팔리는 겁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그 여름 시기에는 더 많은 일을 하고 겨울에는 비수기가 되는 것이다.
이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과 연구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연구와 효율을 올리는 것이고 또 남는 시간에 장기간의 휴가를 떠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우리 외국인들이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투자가 들어온 게 나간 거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강력한 노조라든지 이런 그런 것이 가장 외국인들 투자를 끌이는 요소이고 또 법인세도 세계에서 제일 높은 26% 수준이고 강력한 노조 이런 규제도 굉장히 강합니다. 한국은 현재 우버나 에어비앤비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가 들어오지 않는다. 결론은 반도체 분야에서만큼이라도 우리가 주 52시간 예배를 두는 것이 한국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다. 꼭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많은 쟁점들이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일단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 카드를 꺼내든 트럼프 대통령 오늘 아침 기사로 얘기가 나왔는데요. 보조금 재협상을 추진 중이고 또 지출 일부를 연기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는데요. 어떤 걸 원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이제 압도적으로 미국에서 당선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중산층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가장 큰 이유가 미국 중산층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4.5%입니다. 미국 국민들의 평균 대출금리가 한 8.5%까지 등록됩니다. 한국보다 대출금리가 더 높고 뉴욕에서 우리 한국인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본인의 연봉이 한 7만 달러 정도 되는데 월 생활비로 원룸 하나에 들어가는 집세가 한 3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급여를 받아서 절반이 집세로 나갑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임대료라든지 은행 이자가 워낙 높기 때문에 중산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주려고 했던 것이 바로 미국 우선주의이고 미국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보조금을 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것이 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 사람이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대학교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